국내 기업들은 한국 시장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게 최근에 이제 업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700에서 한 800기가와트아워 정도 됩니다. 배터리 공장이. 근데 국내에는 40기가와트아워밖에 없어요. 글로벌 1위 타워 메이커인 CS 윈드는 국내 공장이 없습니다. 아예. 네, 아예 없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하부 구조물이나 해상 풍력을 잘하는 SK 오션 플랜트는 우리나라 시장이 없으니까 대만만 주력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래요. 세계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기후 백내시가 예상을 뛰어넘는 가운데 영국 등 또 다른 세계는 꿋꿋이 탄소 중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집중적으로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오늘 주제에 앞서서 관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3월에 이른바 이제 품목 관세죠. 그래서 네. 철강, 알루미늄에 20% 관세 붙였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4월 2일부터 또 관세 우리 산업에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매우 안 좋게 지금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특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자체도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1기 때와 다르게 지난 1기 때는 사실은 관세에 대해서 말만 좀 많이 했었고 실질적으로는 그닥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게 실질적으로 부과 안 한 케이스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말로만 할 거다 이런 이제 측들이 다수였는데 지금은 뭐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뭐 강하게 지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보편관세도 뭐 생각보다 좀 더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또 거기에 납품을 하게 되는 뭐 대표적으로 이머징국에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제 자체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산업을 가리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 상당히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국의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관세를 많이 부과한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해소를 못 하고 있고 또 뭐 댈러스 연은이 또 설문조사를 했지만 드릴 베이비 드릴 하면서 미국의 천연가스와 석유에 대한 생산을 갖다가 크게 늘려서 $50대의 유가 기준으로 가격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 이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그 원유하고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설문조사를 해보니 무슨 소리냐. $50대에 누가 신규 광고를 팔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싼 게 한 20에서 30불 정도 되고요. 광고당 배럴당 보면 가장 비싼 생산 원가가 한 50불대까지 있거든요. 근데 신규로 광고를 지금 개발한다면 이게 그 석유 배럴당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불, 80불 정도는 돼야지 채산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근데 관세 이슈 때문에 광고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된다. 생산이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또 4월 2일 자동차 관세 이것도 지금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고요. 우리가 자동차의 대미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이고 하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뭐 현대가 일부 대응은 좀 했습니다. 뭐 메타 플랜트라는 것을 크게 만들어서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서 최대한 50만 대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와 기아의 모든 북미 그 수요를 일단 당분간은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GM 공장이 또 있잖아요. GM에서 1년에 미국으로 제 기억으로 한 5, 60만 대 이상 수출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소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공장들의 이제 폐쇄 가능성이 있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아니 미국
당신이 마가라고 주장하는 지금 미국 그럼요.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 답은 미국 차 쓰면 된다. 미국 차에는 관세가 안 붙는다. 이런데 이게 합리적인 전혀 말입니까? 합리적이지 이게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안 그래도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전체에 자동차가 판매가 100이 되면 50%가 해외에서 수입입니다. 그래요. 수입이고 이번엔 또 부품에 대한 그렇죠. 관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2차 관세가 따지면은 들어가죠.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한 70% 이상의 차량이 이제 관세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뭐 평균 가격이 5만 달러 넘기 때문에 25%면 12,500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는 가격은 올리지 마라. 업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기업들이 다 감내를 하란 얘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뒤죽박죽입니다. 지금. 본인이 사업을 한 사람으로서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원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말란 얘기니까 그 배터리나 이런 전기차 이런 좀 친환경 산업, 녹색 산업은 어떻습니까? 이 당연히 트럼프의 이런 단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당연히 안 좋은데 그러나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연기관차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전체 판매의 한 48% 정도 되는데요. 근데 전기차는 한 63% 되고 특히 이제 가장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미국 내 생산 체제가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이 만든 IRA가 그거잖아요. 미국 내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보조금을 주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많은 공장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그리고 만약에 길게 본다면 진짜 트럼프가 고집을 해서 이 관세 기간을 자기 4년 동안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중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팔던 업체들이 다 미국 내에서 생산 시설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하고 또 계약을 새로 맺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올 것인데 근데 그거는 아직은 좀 유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관세를 과연 그렇게 오래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이제 의문이 있고요. 당장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요가 무너지고 산업이 힘들어지면 벌써 이미 러스트벨트 안에서도 볼멘 소리가 굉장히 많이 그럼요. 나오거든요. 예, 뽑아놨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지난 1기 때보다는 훨씬 더 그 강도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좀 큰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참 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 경제학 교육을 받았거나 또 시장을 살피는 이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그 상식을 초월한 지금 정책들을 쓰고 있어서 아마 미국 내에서도 뭐 여러 대학의 교수들을 경제학 교수를 포함해서 심지어 이 아래 남부 벨트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거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IRA에 대해서 선거 전에 대선 전에도 거의 많은 한 뭐 그 당시 한 20명 정도 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공화당에서 또 한 번 더 연판장을 돌렸는데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공화당 전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다 폐지하겠다는 게 트럼프가 계속 말을 해오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 재생에너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이제 확정이 됐고 해풍법 또 네. 저희 방송도 다뤘습니다만 통과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2038년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29%. 과거에 지난 정부 때 2030년에 재생에너지 31%, 30% 이렇게 목표 세웠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이 전력 구성, 이 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꼴찌 수준이고 다른 국가들과의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2030년 정도 되면 유럽은 거의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거의 한
글쎄요. 70% 거의 육박하게 될 것 음. 같고요. 미국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거의 40에서 한 50% 사이 50% 맞습니다. 예예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는 2030년도가 21% 잖아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도 2030년 수치는 뭐 거의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다음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30년까지라면 2030년도에 우리가 그 달성해야 되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재생에너지로는 어림도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근데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인제 그런 수치를 냈다는 것 자체가 어 글로벌리 '한국은 낙오자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인한 음. 그런 계획이라고 봐야 될 것 이거를 같습니다. 이제 어떤 기후 위기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어 이미 벌써 이제 10년 이상 됐네요. 이 네. 아리백 캠페인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하고 또 조기 달성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최근에 워낙 AI와 이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뭐 원전에 대해서 특히 인제 SMR에 대해서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뭐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에 네. 불과하거든요. 최근에 그 일레나라는 기관에서 작년도에 재생에너지 전문 국제기구죠. 네. 재생에너지 그 신규 설치량에 대한 집계를 인제 하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인제 몇 기가 설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 과연 우리나라가 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지 음. 그러니까 신규 발전 설치량의 90% 이상이 음.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원은 굉장히 마이너한 그러니까 설비 영역이에요. 규모도 그렇고 그럼요. 투자액도 그렇고 비중이. 그러니까 신규 설치되는 게 이게 신규 네. 시장이잖아요. 예. 누적이야 뭐 당연히 지금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100 개가 설치되면 90개 이상은 재생에너지인데 AI가 됐든 그게 뭐 리쇼어링 수요가 됐든 어떤 수요가 됐든 간에 재생에너지는 이미 단가가 제일 낮고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설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사 AI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우선시 고려되는 전력 구매 대상은 재생에너지예요. 네. 태양광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 육상 풍력, 해상 풍력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천연가스가 일단 그 갭을 메꾸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설치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기 네. 때문에 인제 'AI에 대한 투자도 있다.' 이런 쪽으로 인제 이 사고를 하는 게 합리적인데 우리는 앞에 거는 다 빼 버리고 그러게요.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기 때문에 LNG를 해야 된다.' 또는 'SMR 원전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네. 논리죠. 그게 인제 트럼프의 등장과 맞물려서 지금 마치 그게 모든 흐름인 것들을 갖다 것처럼. 흐름인 것처럼 하는 아주 잘못된 지금 그 인식이 국내에서만 유독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진짜 새로운 노말로 가려면 트럼프가 모든 것을 파기하면 되죠. 트럼프가 어 에너지 원별 생산 비용을 갖다가 자기가 막 모든 법을 쓰고 규제를 쓰고 해 가지고 거꾸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예 그러나 그게 가능한 사회가 아니죠 음. 미국이. 민영화되어 있는 사회인데 대통령이 더군다나 4 년짜리 대통령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그렇게 발전소를 한 번 지으면 최소 20 년에서 30 년, 40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자기가 앞으로 독재를 계속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예, 그 오죽하면 위원님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국제 에너지 기구 IEA 보고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2026년도가 되면 태양광, 네. 풍력 각각이 원전의 발전 비중을 글로벌하게 넘어선다. 이건 네. 뭐 이제 당장 내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나 설비의 확충 이런 것은 뭐 이 글로벌 트렌드는 지금 막을 수 없는 대세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을 이제 네. 하게 됩니다. 국내 그 해풍 특별법
이거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좀 문제는 없나요? 이거 빨리 좀 이렇게 진도가 나갈 수 있겠어요? 뭐 어쨌든 입법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양당이 합의해서 이제 입법화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요. 거의 이거 처음에 아이디어 나온 것까지 따지면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대신 안에 세부 사항들 하위 법령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기업들이 원하는 바 또는 뭐 지자체가 원하는 바 이런 걸 전부 다 믹스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14절 역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것만 2030년까지 14.3기가거든요. 해상 풍력이. 근데 지금 뭐 200메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 남았으니까 거의 1년에 한 3기가를 설치를 해야 네. 된다는 건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얘기입니다. 예, 네.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목표치의 반이라도 따라가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원하는 것들을 어 리스트업을 해서 하위 법령을 빨리빨리 하면서 어 설치되는 기간을 좀 당겨 줄 네.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좀 해야 속도감을 될 것 같아요. 낸다면 2030년까지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 하더라도 그 뒤부터는 상당히 속도감이 그렇죠. 붙을 수 있지 예, 예. 않겠습니까? 2030년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4에서 5기가 정도라도 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굉장히 잘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또 이 해상풍력 단지의 특징이라는 게 기존의 그런 집중형 발전, 뭐 석탄이나 네. 원전과 달리 이렇게 동시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생에너지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들의 그리드가 같이 물리게 되고 점점 더 이제 지역을 밖으로 외해로 나가면서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는 옆으로 퍼질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해상 풍력은 어쨌든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기가와트급 하나의 기가와트급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발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급하게 해야 되는 국가한테는 해상 풍력이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삼면이 바다인 국가가 많지는 않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뭐 더군다나 또 관련된 밸류 체인들 그 안에 우리 업체들이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돈을 정부가 투자를 해주면 우리 기업들이 다 이삭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다른 상황이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 뭐 트럼프는 또 저런 이제 모양새지만 우리 방송에서 또 얼마 전에 이 주한 영국 대사의 네. 이제 부대사를 모셨는데 이분은 어쨌든 유럽은 또 네. 영국은 이런 재생에너지의 흐름 네. 속에 탈탄소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에너지 경제 정책 계속 가져갈 거다. 네. 이쪽으로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런 경쟁이 네. 시작됐다. 이런 표현까지를 쓰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뭐 한국 시장은 지금 상당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좁은 상태니까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는 분야가 이 분야에서 꽤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 네, 말씀하시는 우리 기업들이요. 거죠? 우리 기업들은 사실은 모든 국가들에서 다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래요. 원탑들이죠. 기업들 속내는 왜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생각 많이 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한국 시장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그 설치하겠다고 그 공식적으로 어나운스한 게 뭐 최근에 이제 업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700에서 한 800기가와트아워 정도 됩니다. 배터리 공장이. 근데 국내에는 40기가와트아워밖에 없어요. 배터리 공장이.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시장이 작은 것에 대해서 별로 거의 관심을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1위 타워 메이커인 CS 윈드는 국내 공장이 없습니다. 네, 아예. 아예 없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제일 하부 구조물이나 해상 풍력을 잘하는 SK 오션 플랜트는 우리나라 시장이 없으니까 대만만 주력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가 다 그래요. 뭐 전선업체들도 마찬가지죠.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태양광도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살아남은 국가는 사실은
에,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이죠. 네. 그러나 한국 시장은 완전히 쭈그러들어 가지고 공장도 하나솔루션은 공장을 하나를 갖다가 아예 폐쇄를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는 너무 지금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제 지금 약간 정치 공백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정상화돼서 우리 기업들한테 맞는 그러니까 미국식 IRA라든지 또는 유럽도 지금 뭐 계속 관련된 보조금을 쏟아붓는 그런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유럽이나 미국 정부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은 뭘 하고 싶어도 제조업 유치를 기반이 없으니까. 유치를 해야 네. 되거든요. 한국 업체들이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 나가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돈을 뿌려주는 만큼 기업들하고 종업원들한테 그대로 다 고스란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좀 빨리 우리는 좀 셋업을 해서 네.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네. 또 관련 파생된 산업에서 분명히 존재하는데 국내 시장은 너무 작고 그러다 네. 보니 오히려 해외에 해외에서만. 직접 투자를 하는 상황. 네. 결국 국내 부가가치 줄어들고 일자리 안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평가 보면 참 거의 참담하기까지 하네요.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트렌드를 해외와 같이만 따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7에서 10기가 정도의 풍력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한 7에서 8기가 하고 풍력을 육상에서 합쳐가지고 2에서 한 3기가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국내 생태계가 고스란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제일 그 모듈 캐파가 많았을 때가 거의 한 10기가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한 7, 80% 정도 되면은 거의 완전 가동 수준이거든요. 풍력도 2, 3기가만 꾸준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완벽한 생태계가 갖춰집니다. 우리나라에서 풍력에서 없는 것은 터빈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터빈은 해상 풍력으로 보면 전체 코스트의 1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85%는 한국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 블레이드도 잘할 수 있을까요? 블레이드도 사실은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리 2, 3기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터빈 업체들이 당연히 들어오죠. 그렇죠. 베스타스 들어오고 해외 투자도 그렇죠. 지멘스도 들어와서 국내에서 조립 공장을 만들고 블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수입 그 말씀하시니까 흡수하는 우리 거죠. 얼마 전에 그 장다울 해상풍력 쪽에 이제 이 비영리 단체 대표인데 이분 얘기가 해상풍력 산업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국의 여건이 훨씬 좋다. 동의하십니까? 훨씬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압도적이죠. 아, 그래요? 일본하고 대만하고 합치면 대만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컬 컨텐츠룰이라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기업들을 유치를 했는데 아직도 그 유치한 기업들이 제대로 원가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잘 나가다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해외 이제 유럽의 디벨로퍼들이 로컬 컨텐츠를 없애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고 그래서 3라운드 2부터 두 번째 페이스부터 로컬 컨텐츠를 적용을 안 하기로 했어요. 예,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이 해상풍력 단지를 그렇죠. 설치하고 전력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럼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아리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TSMC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도일 정도로 사실은 거기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국가이고요. 일본은 뭐 그거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일본도 아직 그 풍력이나 뭐 태양광에 대해서 제조업이 그렇게 막 이렇게 붐업돼 있는 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 허브를 잘 만들게 되면 아시아권역 안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좀 중국과 특히 견제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시장이 커질 수가 있죠. 네. 근데 SK 오션 플랜트 이게 이제 하부 구조 네. 설치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최근에 뭐 매각을 고려한다 이런 게 또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한 그래요? 건 없고요. 계속 이제 언론 통해서 추측 보도로 계속 나오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SK 그룹
SK 에코 플랜트의 자체적인 이슈인 거지. 뭐 이게 뭐 업황이 좀 뭐 안 좋아 그런 보인다거나 거하고 전혀 다른 뭐 문제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고 오히려 지금 SK 오션 플랜트는 대만만 시장으로 가져가다가 해상 풍력이 이제 국내 시장이 열리잖아요. 조만간 아마 작년에 그 계약을 했던 일부 해상 풍력 단지하고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상 논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올해부터 어쨌든 국내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가 하부 구조물이 제일 먼저 설치되잖아요. 그렇죠. 수주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그 부분은 뭐 매각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뭐 알 수가 없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우려할 사항은 시장 가치가 예,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그건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네. 시장은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네. 중국 사실은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야 중국이 이렇게 재생의 분야에서 기술이 대단해 이런 얘기가 워낙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들으면서도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경쟁력이 뭐 높다는 건 사실 상당히 알려진 거고요. 중국과 경쟁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정책의 어떤 좀 중국과 전략적인 한국의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직접 경쟁은 이제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예, 두 국가가 뭐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일 가까이 가 있고 수준이 높은데도 중국과는 모든 산업에서 제조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그린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심지어 기술 경쟁력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뒤처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제조업 분야, 특히 그린 산업에서 보면 60% 이상, 70%, 80%까지도 자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을 가지고 거의 정권이 연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정책을 동일하게 써주고 있잖아요. 조금만 업체들이 어렵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든지 이런 정책들을 도입을 합니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치적 안정성에 그렇죠. 또 정책적 일관성 이 두 개가 핵심이네요. 핵심인데 이제 그게 불공정 경쟁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미국이 이제 네. 관세 매기는 가장 큰 이유죠. 그렇죠. 불공정 경쟁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대로 놔두면 사실은 다른 모든 국가들이 탈락을 하겠지만 중국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빨리 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미국은 뭐 이미 그렇게 갔고요. 유럽도 이제 시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활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변할 수가 있고 트럼프와 반대 사람이 나온다고 우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시간을 줄 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아직 열리진 않았지만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장의 아이템들을 선점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국내에서 테스트 마켓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발짝 앞서서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술도 봅니다. 뭐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좀 네. 신광물 이런 쪽은 우리가 좀 그래도 앞서간 뭐 있죠 좀. 그렇죠. 중국과 뭐 뒤처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네. 때문에 중국도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페로브스카이트도 그렇고 부유식 해상 풍력도 그렇고 수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따져 보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도의 그래도 마켓 사이즈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육성하기에 충분한 시장이거든요. 자, 말씀 마치면서 이제 뭐 좀 정치적인 혼란기지만 대한민국이 다음 정부에서 이 재생에너지 이런 글로벌 완전히 흐름을 장악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한마디만 해주시죠. 실행이죠. 실행.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뭐 과거 정부도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말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정부도 사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말만 할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갔어요. 2030년이라는 이 국제사회에 우리가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를 얼마나 물어뜯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가 트럼프와 같은 힘이 있는 국가면 야 뭐 배째 이럴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글로벌리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오는 페널티는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의 산업 구조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클린 에너지를 이용한 AI의 확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간에 진짜 5년 동안은 쉴 틈 없이 이거를 빠르게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이루어가는 게 가장 큰 정책의 목표가 돼야 된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방향이 분명한 실행력 다음 정부에 좀 기대하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